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가지고 표현할 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자유가 없다면 인간의 지적 발달과 그를 통한 도덕 생활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이제부터는 위와 똑같은 이유로 그에 따른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한 타인으로부터 어떤 물리적 도덕적 방해도 받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행동할 자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진다라는 단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이 필요 없다. 행동도 의견을 가지는 것처럼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또한 직접 다른 사람의 옳지 못한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면 의견의 자유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 곡물 중개상들이 가난한 자들의 배를 골린다거나 사유재산을 불리는 일은 강도직과 다름없다는 등의 의견을 어떤 사람이 신문지상에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곡물 중개상의 집 앞에 모여든 흥분한 폭도들에게 그런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들이 보는 데서 그 같은 벽보를 붙인다면 그런 행동은 처벌이 불가피하다. 어떤 행동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강압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사회 전체가 적극 간섭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받게 된다. 하지만 타인을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기 일에 대해 자신의 기분과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면 각자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책임 아래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유는 허용되어야 한다. 인간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아는 진리란 대부분 반쪽짜리 진리일 뿐이다. 인간이 진리의 모든 면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의견일치라 할지라도 최대한 자유롭게 반대 의견이 피력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다양함이 나쁜 게 아니며 오히려 좋은 거라는 사실은 개인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행동 양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인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의 존재가 유익하듯이 삶의 실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각자의 개성을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 누구든 시도해보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삶의 양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실천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과 중대하게 연관되지 않는 일에서는 각자의 개별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각자의 고유한 개성이 아니라 전통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자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개별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서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무관심이다. 만일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달이 인간 행복을 위한 특별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문명이나 지식, 교육, 문화 등에 반드시 부수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 모든 것들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조건임을 깨닫는다면 자유를 가벼이 여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성과 사회적 통제 사이에 적절한 선을 긋는 일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각 개인의 자발성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또는 왜 소중한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오늘날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왜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살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더 심각한 사실은 도덕과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들 다수가 자발성을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의 일부로 간주하거나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의 성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고약하게 방해가 된다고 경계하는 것이다. 지혜의 화신이며 정치인으로 이름이 드높은 홈볼트가 주장하는 의미심장한 다음말에 대해 독일 바깥에서는 그 뜻을 아는 사람조차 드물다. 인간은 막연하고 덧없는 욕망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는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 이성은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을 완전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되게끔 최대한 그리고 가장 조화 있게 발전시킬 것을 명령한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개별성에 맞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홈볼트는 이를 위해서 자유와 상황의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해야 개별적 활력과 고도의 다양성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곧 독창성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홈볼트의 말을 낯설어 한다. 그가 개별성에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한 것이 무척 놀라운 모양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개별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안다. 문제는 개별성의 가치를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이다. 누구도 본인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일에 자기 판단이나 고유한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면 경험을 통해서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더 나을지에 대한 지식을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쌓는다. 그리고 그 지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을 자기 방식대로 이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라 하겠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경험 기록 중에는 어떤 것이 자신의 환경과 성격에 맞는지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다른 전통과 관습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그들에게 무언가 가르침이 된다고 판단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증거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경험이란 것은 첫째, 너무 지엽적이거나 해석이 잘못될 수 있다. 둘째, 해석은 옳았더라도 우리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대체로 관습이란 관례에 따른 환경과 성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 환경과 성격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관습이 괜찮은 것이고 어울린다고 해도 그저 관습이니까 따른다는 생각이라면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은 어느 것도 교육 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 사람의 지각, 판단, 특이한 감정, 정신활동, 그리고 심지어 도덕적 선호와 같은 능력도 오직 선택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만 단련될 수 있다. 그저 관습에 따라 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이 최선인지 구분하는 또는 가장 좋은 것에 욕망을 느끼는 훈련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정신이나 도덕적인 힘도 자꾸 써야 커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따라 믿는 경우도 그렇지만 일도 그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문제든 자기의 분명한 이성적 판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이성은 튼튼해질 수 없다. 그의 이성은 오히려 약해지고 마는 것이다. 타인의 권리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자신의 감정이나 성격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성격을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된다. 만일 사람이 세상이나 주변 환경이 정해주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흉내내는 원숭이 이상의 능력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삶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사람만이 타고난 능력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 관찰을 위해서는 눈을 써야 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이런저런 차이점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결정이 되면 실천에 옮기는 확고한 의지와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갖추어 요긴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각자의 행동을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과 정확히 비례해서 커진다. 물론 이런 것이 없어도 위험을 피해 좋은 길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가 인간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까? 인간은 무엇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방식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의 삶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 그 자체다. 사람 모양의 기계가 사람 대신 집을 짓고 옥수수를 기르고 전쟁을 대신하고 재판을 하고 심지어 교회를 세우기까지 한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이 기계와 사람을 맞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다.